안녕하세요. 난임 전문 간호사 라미라미입니다. 네, 난임병원 17년차 난임 전문 간호사 라미라미입니다. 네, 2024년 2월 1일 이후부터 시험관하기를 체외 수정이라고 하거든요. 이 시험관하기 시술을 건강보험 적용이 4회가 추가됩니다. 네, 기존에는 시험관하기를 16회, 16회를 건강보험 적용을 해드렸는데요. 2024년 2월 1일부터는 20회로 확대되어서 추가 지원을 건강보험 적용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시험관하기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이 횟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이 영상 준비했고요. 그리고 나라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해주는데 이 건강보험 적용을 한 금액을 또 보건소에서는 난임 부부에게 정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적용과 보건소 정부 지원금에 대한 차이점을 잘 모르신 분이 많아서 그것을 오늘 알려드릴 거고요.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대로 정보를 알고 준비하셔야지 적은 비용으로 임신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임신 성공하는 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2024년 2월 1일자로 확대되는 내용입니다. 네. 체외 수정은 신선배아와 동결배아로 일컬음을 하거든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체외 수정이라 함은 거기 안에 난자, 채취도 포함이 되는 거고 냉동 배아, 이식도 포함을 합니다. 그것을 모두 체외 수정이라고 단어를 나라에서는 정식 명으로 얘기하고 있어서 체외 수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2024년 2월 1일자부터는 이 신선배아와 동결배아의 그 시술 간의 칸막이도 폐지된다고 합니다. 급여 인정 횟수에 칸막이가 폐지되고요. 그리고 체외 수정이 16회에서 20회로 4회가 추가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시술 간의 칸막이 폐지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텐데요. 과거에는 신선배아를 난자를 채취하는 거거든요. 난자를 채취하는 그 횟수를 1회에서 9회까지 할 수 있게 했고요. 동결배아 이식은 1회에서 7회까지는 동결배아 이식을 했어요. 과거에는. 그러다 보니 난자 채취를 9번을 모두 끝내신 분은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예, 과거에는. 그리고 동결배아 이식을 7번으로 나라에서는 제한을 했기 때문에 동결배아 이식을 7번을 다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동결배아 이식에 대해서 의료보험 혜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신선배아와 동결배아의 이 횟수의 시술 간의 칸막이가 폐지된다는 이야기고요. 20회가 이제 2월 1일부터 20회가 적용이 되잖아요. 이 20회를 신선배아 20회 하셔도 되시고요. 동결배아를 20회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네, 이렇게 확대되는 내용이고요. 근데 난소 기능이 저하되시는 분들이 난저라고 줄임말로 흔히 많이 얘기하거든요. 카페에서도 많이 얘기하시는데 난소 기능이 굉장히 젊으신데도 난소 기능이 저하되신 분들은 난자를 채취를 하셔도 거기 안에 난자가 없는 것을 공난포라고 하거든요. 그 공난포가 채취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난자 채취를 시행했으나 공난포를 채취된 경우, 그런 경우나 난자를 채취는 했어요. 근데 그 난자가 너무나 미성숙한 거죠. 그래서 수정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의 미성숙 난자를 채취하신 경우, 그리고
난자를 채취했지만 미성숙 난자도 아니고 비정상 난자만 채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비정상 난자를 채취를 할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하거든요. 수정이 불가해요. 정자랑 같이 수정을 해도 수정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남포이거나 굉장히 미성숙하거나 그 다음에 비정상 난자여서 수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횟수 차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의료보험을 적용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굉장히 시술비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건강보험을 적용을 해주면 본인 부담금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시술비가 났다면 거기에서 의료보험은 70% 적용을 해주고 내가 본인이 내는 비용은 30%밖에 되지 않아서 30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보험을 적용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우리가 내는 돈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회를 건강보험을 적용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나라에서. 그런데 이렇게 공남포를 채취하는 것을 1회를 횟수를 차감한다면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는 횟수 1회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4년 2월 1일 날짜로는 횟수 차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수정이 되지 않고 공남포나 비정상 난자를 채취하신 분들은 네, 급여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좋은 내용이죠. 난소기능 저하가 되신 분들은 채취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혜택이고요. 그렇다면 45세 미만 여성, 대부분 45세 미만이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 여성이신 분들이 2월 1일 이후 처음 인공수정을 하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지금 앞에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체해 수정에는 신선배아와 동결배아가 다 포함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체해 수정은 20회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요. 인공수정은 5회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것은 본인 보담률이 3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0만 원이 된다면 30%는 30만 원만 내가 내면 본인이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라에서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보조생지수가 관련해서 마취료와 약제료에 대해서도 본인 부담률을 30%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면 난자를 채취하는 비용을 30%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난자를 채취할 때 마취를 하게 되고 그리고 약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마취료도 비급여면 비싼데요. 그 마취료 또한 30% 적용을 해주고 네, 약제비도 우리가 과배란 주사를 맞잖아요. 그런 배주사도 30% 적용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다면 45세 이상이 되신 분들도 시험관하기 시술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45세 이상이 되는 적용은 나라에서 제한을 좀 두고 있어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45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이 2월 1일 이후로 체해 수정이나 인공 수정하는 분들이 건강보험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체해 수정은 똑같이 20회, 인공 수정은 5회에 적용이 되는데 45세 이상이신 분들은 본인 부담률이
지급률이 50%가 책정됩니다. 선별급여라고 해서요. 50%가 급여 적용돼요. 그래서 45세 미만보다는 이상 되시는 분들이 돈을 조금 더 내게 나라에서는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금 100만 원을 낸다면 내가 내는 돈은 50만 원을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45세 이상은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그랬죠. 난자를 채취하고 수정하고 이런 것들은 50%지만 난자를 채취할 때 마취료나 과배란 주사를 맞으실 때 약제비에 대해서는 똑같이 30% 적용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신선 배아 이식은 9회였고요. 동결 배아 이식은 7회였고요. 인공수정은 5회에 의료보험을 적용해 줬는데요. 지금까지 다 사용을 하신 거예요. 체외수정 9회도 다 사용하셨고 그 다음에 추가로 급여 횟수를 또 나라에서 주셨거든요. 그래서 추가 급여 횟수까지 모두 사용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2024년 1일 이후에 자녀 횟수가 없으신 분들이 새롭게 시술을 시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45세 미만은 본인 부담 30%라고 했죠. 45세 미만도 체외수정, 시험관하기는 4회가 다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 소진되신 분들도 시험관하기를 4회 다시 하실 수 있으시고요. 45세 이상 되신 분들도 시험관하기 4회를 다시 생성이 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45세 이상은 제가 본인 부담금은 50%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보건소 정부 지원을 받고 싶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의료보험 적용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의료보험 적용. 그래서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면 시험과 나기가 얼마이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병원마다 의료보험, 건강보험 적용해서 본인 부담금 30%를 적용을 한 시험관하기 신선 배아, 신선 이식을 할 경우에 대부분 150만 원 정도 든다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의 비용이 들거든요. 대부분 평균. 그렇다면 150만 원 비용이 든다고 칠게요.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난임 부부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인 부담금이 150만 원 나왔어요. 150만 원을 내야 되잖아요. 그것도 의료보험 적용이 돼서 150만 원인 거예요, 지금. 근데 정부 지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정부 지원을 11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신선 배아 이식은. 그러면 150만 원에서 정부 지원을 110만 원을 받는다면 내가 내야 할 돈은 얼마인가요? 네. 40만 원이죠. 40만 원. 네. 내가 돈 내는 금액은 정부 지원금을 110만 원을 받기 때문에 110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40만 원만 병원에 결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 정부 지원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술 받으시는 분들은 보건소 정부 지원을 꼭 알아보시고 시술을 받으시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보건소 정부 지원에 신청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청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법적으로 부부셔야 합니다. 예, 법적
우로 혼인신고가 돼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혼인신고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그냥 사실혼으로 동거하시면서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혼인신고를 안 하시고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사실혼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같이 살고 있어요 라는 그 사실혼 증명서를 어디서 발급해 주시면 보건소에서 그 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를. 그래서 주소지 보건소에 가셔서 보건소 증명 서류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법적인 혼인신고가 첫째로 하시고요. 법적 혼인신고가 안 되시는 분들은 보건소 가셔서 보건소 사실혼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시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요드린 거거든요. 지금 건강보험 적용을 과거에는 16회만 적용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2월 1일부터는 20회를 적용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 20회를 이 보건소에서 정부 지원을 받아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정부 지원과 나라에서 하는 의료보험 적용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2월 1일자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건강보험 적용되는 시술만 보건소에서 지원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대한국민의 국적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부부 중에 한 명까지는 무조건 대한민국 국적으로 있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료를 내셔서 가입하셔야 돼서 건강보험료를 내시는지 그것을 확인을 합니다. 보건소에서. 그래서 부부 중에 한 명은 무조건 대한민국 국적이셔야 하시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료에 가입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부 지원, 보건소 정부 지원은 각 지역마다 지원금이 차이가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서울시와 경기도는 소득 기준을 폐지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보건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아직도 어떤 지역은 소득 기준을 폐지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할 보건소에 전화하셔서 아니면 인터넷 검색하셔서 내가 살고 계신 그 지역에 소득 기준이 폐지됐는지 아니면 소득 기준이 아직도 있는지 이런 것을 꼭 알아보시고 이 보건소 정부 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지금 전국적으로 소득 기준이 폐지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소득 기준이 폐지됐으니까 일단은 법적으로 부부시고 사실혼이시고 건강보험 가입되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조건 보건소 정부 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술하기 전에 신청하셔야 되시고요. 그래서 시험관하기 시술하기 전에 미리미리 보건소 정부 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기존에는 보건소 정부 지원이 어떻게 됐으면요. 신선 배아는 1회에서 9회까지 110만 원 지원을 해줬고요. 동결 배아는 1회에서 7회까지 1회당 50만 원 지원을 했고요. 인공수정은 1회에서 5회까지 1회당 3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2월 1일부터는 이 체해 수정을 20회에 지원을 했고요. 횟수 칸막이도 폐지했다고 했잖아요. 예, 횟수 그래서 체해 수정이 20회인데요. 일단은 내가 신선 배아로
시술을 결정하셨을 때는 110만 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내가 동결배아 이식으로 시술을 하신다면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거는 50만 원만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시술에 따라 지원금은 유지됩니다. 동결배아 이식을 110만 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거는 기존적으로 그냥 계속 지원된다고 지원금은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횟수만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맞는 횟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을 요번에 하시는 게 좋은지. 내가 한번 난자를 채취를 했는데 동결된 배아가 많다면 그 다음 시술은 동결배아 이식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겁니다. 50만 원 지원이에요. 왜 그러면 동결배아 이식은 신선배아처럼 비용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평균 한 8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동결배아 이식은. 그래서 80만 원에서 동결배아 지원금을 50만 원 받으면 내 자분담은 한 30만 원 돈을 내게 되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셔서 보건소 정부 지원을 꼭 신청하셔서 이 시술비를 혜택을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4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보시는 모든 분들 임신 성공하세요. 성공하세요.